안녕하세요. 유청 기자입니다. 유럽 축구 엠블럼 사전 설명하는 엠블럼 강의 2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여러분 보고 계시죠? 여기 계신 분. 손흥민의 구단 토트넘 호스퍼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곧 제가 1편에서 했던 아약스와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4강에서 붙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시적절한 것 같고 손흥민이 최근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가고 알고 싶은 마음도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사실 근데 아약스를 할 때는 제가 부담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아약스가 역사가 오래되긴 했지만 한국에서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은 클럽인데다가 사실 네덜란드 리그가 한국에서 그렇게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했었는데 이제 토트넘을 하기 때문에 제가 좀 긴장을 많이 했고 지난 시간보다는 준비를 조금 많이 해왔어요. 물론 많은 분들은 TMI다, 너무 많이 알려주는 게 아니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에는 조금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토트넘은 한국에서 손흥민의 클럽이자 그 전에는 이영표 해설위원의 클럽이었었죠. 사실 저도 그 당시에 토트넘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어요. 화이트 하트 트레인. 그래서 제가 유럽 여행할 때 세븐 시스터즈 역에서 내려서 화이트 하트 트레인을 가는데 상당히 분위기가 유니크했다고 할까요? 런던이지만 사실 중심감은 많이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최근에 지난 2월에 제가 다시 다녀왔는데 분위기는 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당시에 봤던 경기장 화이트 하트레인이 아니라 뉴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지금 명명권을 위해서 아직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고 해요. 저는 사실 뉴 화이트 하트레인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돼서 조금 아쉽지만 이제 기업 이름을 달기 위해서, 왜냐면 명명권을 팔아내려면 기업 이름을 달아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더 뒤에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토트넘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이 토트넘의 팀 이름이에요. 왜 호스퍼일까? 왜 호스퍼일까 하면 여기서 먼저 역사 이야기가 한번 나와야 됩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토트넘 호스퍼 구단 이름 유래를 찾아가다 보면 저 빨간 부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접경인 노썸벌랜드로 가야 됩니다. 런던은 저 밑인데 왜 노썸벌랜드까지 가야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호스퍼라는 게 토트넘보다 먼저 있었던 이름이거든요. 1882년에 크리켓 팀으로 창단한 토트넘 FC가 먼저 있었고 그 뒤에 지역 이름에 가까운 토트넘이 뒤에 따라왔어요. 그런데 왜 호스퍼라고 지었느냐? 인터넷을 찾아보신 분들은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헨리 4세라고 하는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호스퍼경인데 이분은 실존 인물이기도 해요. 헨리 퍼시 더 호스퍼경이라고. 이분은 사실 별명인데 더 호스퍼라는 거는 박차라는 뜻이잖아요. 말을 빨리 달리게 할 때 발을 이렇게 했을 때 발을 올려놓고 그 말에 배를 차서 빨리 달리게 하는 게 박차인데 이 박차를 재미있게도 투개, 코커럴이라고 하는 투개의 발에 달아서 싸움을 내보내거나 아니면 발에 달았기 때문에 이 호스퍼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코커럴이라는 것이 싸움 닭이기도 하지만 용맹한 사람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이 헨리 퍼시라는 분이 되게 용맹한 장수였다고 해요. 그래서 1882년에 팀을 만들면서 우리 용맹한 팀이 되자 라면서 호스퍼라는 팀을 만들었고요. 사실 지금은 이 가문과 그 연결고리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뭐 엠블럼 정도에 남아있지만 예전에는 노썸벌랜드 공작 가문의 전용 자리가 경기장에 있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위에 있는 노썸벌랜드 주의 엠블럼을 보시면 나중에 저희가 살펴볼 엠블럼과도 유사점이 있으니까요.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걸 보시고 토트넘 호스퍼 너무 문학적인 게 아니야? 라고 하실 분들도 있지만 특히 유럽에서는 그 대문호라고 하죠. 문학적으로 성공한 분들의 이름을 따서 뭐 기차나 아니면 배의 이름을 짓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이 문학을 사랑한다는, 뭐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문학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행해지는데 토트넘 호스퍼도
호스퍼라는 이 문학적인 작품에 나오는 이름을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가 지금부터 엠블럼을 살펴볼 텐데요. 엠블럼을 살펴보시면 이 호스퍼라는 이름이 토트넘하고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제대로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엠블럼을 띄워드릴게요. 이것이 토트넘 호스퍼가 처음으로 사용한 엠블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첫 엠블럼인데요. 1921년부터 1951년까지 쓰였습니다. 이 방패 문양 안에 수탉, 코커럴이 있고요. 그리고 저 뒤에 보면 발 뒤에 살짝 달려있는 것이 박차, 그러니까 스퍼스입니다. 저게 달려있어서 토트넘 호스퍼의 엠블럼으로 쓰였고요. 이게 말씀드렸듯이 1921년부터 51년까지 30년간 쓰인 엠블럼입니다. 그 뒤에는 지금 1951년부터 1967년까지 닭이 좀 커졌죠. 그리고 지금 엠블럼에 새겨진 닭하고 비슷해요. 조금 더 날씬하고 공격적으로 보이는 닭과 함께 뒤에 있는 박차도 상당히 잘 보입니다. 이것이 1951년부터 67년 사이에 쓰였던 토트넘 호스퍼의 엠블럼이에요. 사실 엠블럼 자체는 뭐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토트넘을 상징하는 호스퍼, 그러니까 박차를 낸 닭과 방패 문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967년부터 83년까지 이 엠블럼이 쓰였어요. 지금 엠블럼하고 거의 비슷한데 수탉이 올라가 있고 공이 이렇게 돼 있죠. 이 공을 보시면 옛날 축구공이에요. 지금 축구공이 아니고 지금 엠블럼하고 가장 비슷하지만 이것이 1967년부터 83년까지 쓰였던 엠블럼입니다. 그 뒤에 보면 두 번 쓰인 엠블럼이 나옵니다. 1983년부터 1995년까지 쓰인 엠블럼인데요. 좀 닭이 좀 더 멋져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박차가, 호스퍼가 조금 더 날카로워졌고, 그 밑에 보시면 토트넘 호스퍼 FC라고 해서 그 엠블럼을 딴 머리 글자가 원 안에 들어가 있고요. 저 옆에 지금 사자들이 지금 공을 호위하고 있어요. 아까 엠블럼 보셨죠? 그 노썸벌랜드 엠블럼이 딱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사자들이 지금 공을 호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아우데레 에스트 파체레라고, 이게 토트넘의 모토인데 라틴어라고 합니다. 실행이 곧 능력, 뭐 실행하는 것이 곧 능력이다, 뭐 이런 뜻이라는데, 이게 새겨진 엠블럼이 1983년부터 95년까지 쓰이고요. 뒤에 보시겠지만 99년부터 2006년까지도 한 번 더 쓰여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엠블럼이 한 번 더 쓰인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는 이 엠블럼이 나옵니다. 1995년도에는 다시 조금 더 단순한 엠블럼이 옵니다. 방패 모양이 됐고, 그 대신 흰색과 토트넘의 상징 남색이 들어간 호스퍼, 닭과 함께 저 박차가 돼 있고, 그 밑에 공에는 아까 보셨던 토트넘 호스퍼 FC라는 이니셜이라고 하죠. 앞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이것을 1995년부터 97년까지 썼고요. 1997년부터 99년까지는 이런 엠블럼을 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우데레 에스트 파체레가 밑에 있고요. 뒤에 보면 토트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 왼쪽 위에 그 닭 옆에 성을 보면 저것이 토트넘과 가까운 지방에 있는 브루스 성이라는 거고요. 오른쪽에 7개의 자매나무가 있잖아요. 이게 세븐 시스터즈예요. 세븐 시스터즈가 사실 하얀 절벽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많은 분들은 가보셨겠지만 뉴 토트넘 호스퍼 구장이 있는 지하철역 이름도 세븐 시스터즈예요. 그래서 지금 7자매 나무가 저렇게 새겨져 있고, 밑에 저 사자는 아까 보셨죠? 노썸벌랜드 주의 엠블럼과 동일한 저 사자들이 옆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시고 계시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쓰였던 토트넘의 엠블럼은 토트넘 엠블럼의 백과사전이다, 백화점이다, 모든 게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저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보신 엠블럼과 우리가 뒤에 볼 엠블럼도 사실 이 안에 모두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저 엠블럼을 해석할 수 있다면 토트넘 호스퍼의
역사도 모두 알고 계시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엠블럼 하나만 보여주자면 1997년부터 99년 사이에 쓰였던 이 엠블럼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엠블럼은 너무 복잡했을까요? 다시 한번 교체당합니다. 그래서 1999년에 다시 등장한 엠블럼이 앞서 1983년부터 1995년 사이에 쓰였던 이 엠블럼이 다시 등장을 했고요. 사람들이 단순한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니폼을 만들고 엠블럼을 찍어서 유니폼을 판매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이게 좀 나아 보이는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엠블럼은 토트넘 호스퍼 엠블럼 중에 유일하게 2번 쓰이는 영광을 얻습니다. 이 엠블럼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쓰이는데요. 사실 이 시기에 토트넘을 보신 분들이 가장 많았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토트넘이 좀 알려지기 시작했던 것 같고, 이 엠블럼이 2006년까지 쓰였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손흥민은 이 엠블럼을 보기만 봤지 가슴에 달고 뛰지는 못했다. 물론 뭐라고 할까요? 그 레트로 유니폼에는 새겨져 있지만 레트로 유니폼을 손흥민이 뛸 때를 빼고는 사실 정규 유니폼에는 이 엠블럼이 새겨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엠블럼, 지금 손흥민이 쓰고 있는 엠블럼은 이 엠블럼입니다. 토트넘 호스퍼라는 글자가 밑에 들어가 있고요. 앞서 보셨던 가장 심플한 토트넘 호스퍼 엠블럼, 그 엠블럼이 다시 돌아왔어요. 사실 많은 구단들이 오히려 더 복잡하고 조금 난해한 엠블럼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토트넘은 오히려 더 단순한 엠블럼을 골라서 지금 팬들과 선수들에게 좀 나눠주고 있고, 저는 이 엠블럼이 토트넘을 상징하는 엠블럼으로 뽑힌 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하면 저는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일단 앞서 보셨던 토트넘 호스퍼 엠블럼의 백화점 이런 것도 좋지만, 토트넘 호스퍼 하면 딱 떠오르는 저 박차 달린 닭과 그리고 공, 이게 아주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밑에는 아주 간단하게 토트넘 호스퍼의 구단 이름이 들어와 있어요. 엠블럼 얘기는 저희까지 여기까지 들었는데, 뭐 여러분 모두 다 아시겠지만 토트넘 호스퍼가 북런던 더비의 사실은 주인이었어요. 뭐 주인이라면 많이 이겨서 뭐 이런 부분을 떠나서, 토트넘이 사실은 예전에는 북런던에 있는 단 하나의 팀이었는데, 아스널이 1900년도 초반에 울위치에서 하이버리로 이사를 오면서, 1913년이군요. 울위치에서 하이버리로 이사를 오면서 그때부터 북런던 더비가 생겼는데, 사실 아스널이 들어올 때 토트넘은 아쉽게도 조금 뭐 배려를 받지 못했다고 할까요? 자신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냉대를 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축구협회로부터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스널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아스널과 토트넘이 붙는 북런던 더비는 잉글랜드를 넘어 전 세계에서도 가장 격렬한 더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2월에 토트넘 호스퍼 경기장에 다녀왔는데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옆에 왼쪽에 보이는 게 뉴 토트넘 호스퍼 구장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세븐 시스터즈 역에서 내려서 가실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뭐 버스로 몇 정거장 더 가긴 가야 되는데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시간이 많은 분들은 터덜터덜 걸어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것과, 옆에 보시면 손흥민 유니폼이 있어요. 저 폰트는 매우 이쁘지 않지만 어쨌든 한글이 들어간 유니폼이 있다는 거, 손흥민 유니폼이 있다는 것은 손흥민의 위상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옆에 보시면 화이트 하트웨인이라는 술집이거든요. 이게 펍이에요. 상당히 유명한 펍이고요. 이게 달고 있는데 넘버 8 화이트 하트웨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이 펍의 이름입니다. 이게 토트넘 호스퍼 경기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옆에 있고요. 여러분들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좀 준비한 게 많아서 그런지 저도 좀 정신이 없었지만 이야기 자체는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토트넘 호스퍼가 왜 호스퍼라는 이름을 달았는지, 노썸벌랜드라는 저 위쪽에 있는 지방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왜 수탉을 엠블럼에 달게 됐는지를 생각하신다면 토트넘의 역사, 뭐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영상이 올라간 뒤에 조금 더 있다가는 토트넘과 아약스가 붙으니까요. 제가 1편에 했던 아약스 편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보기에는 리버풀 혹은 바르셀로나로 찾아뵐 것 같은데, 그것도 챔피언스리그 경기 전에 2차전 전에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